반갑습니다. 샤디입니다. 이번 작품은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입니다. 운영궁은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곳을 말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시선으로 본 조선 말의 복잡한 내외 정서를 그린 소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명성황후 드라마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운영궁의 봄. 무술년 2월 초이틀이었다. 정월부터는 봄이라 하되 이름이 봄이지. 6월 중순까지도 날이 춥기가 여간이 아니었다. 아침 저녁은커녕 낮에도 혹혹 쏘는 바람이 나무 등걸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길이며 뜰에 널린 나무 부스러기며 종이 조각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날 운영궁 안의 공기는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무슨 커다란 수심이 있는 듯이 하인들이 동으로 서로 분주히 왕래하며 구석마다 모여서 무엇이 근심스러운 듯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오정이 지나면서부터는 하인들의 수성거리는 것이 더욱 심하였다. 연하여 밖으로 심부름을 나가는 하인들이 있었다. 대궐이며 각 궁이며 관문들에게서도 연하여 혹은 대감 혹은 청지기들이 운영궁으로 왔다. 밖에 싸늘한 바람은 더욱 강하여졌다. 펄펄 종이 조각들이 하늘을 날아다녔다. 햇빛도 그 바람에 흔들리는 듯하였다. 휙휙거리는 바람소리도 꽤 강렬하여 뜨듯이 부를 땐 방 안에서라도 그 소리만 들어도 추위를 느낄만 하였다. 그런 심한 바람 가운데서도 무엇이 분주한지, 무엇이 근심스러운지 하인들은 방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뜰을 수군거리며 왕래하였다. 문득 안에서 곡성이 울려 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한마디에서 시작된 그 곡성은 삽시간에 퍼졌다. 내전 사랑할 것 없이 그 곡성은 삽시간에 전파되어 온 국내가 곡성으로 화하였다. 궁 밖으로 모여든 많은 백성들이 궁문 밖에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손을 읍하고 있었다. 궁에서 번번이 나오는 그 매 사람마다 백성들은 무슨 말이라도 나올까 하여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근심스러운 소식, 듣기 싫은 소식, 그러나 또한 10중 8구는 반드시 나올 소식을 그들은 겁먹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귀에도 그 궁 안에서 나오는 곡성이 들렸다. 운명하셨다. 누구의 입에선가 이런 말이 나왔다. 모두들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들의 깨끗한 옷이 더럽힌다 하지 않고 땅에 꿇어앉았다. 대감 가셨구나. 궁 안에서 시작된 통곡성은 밖에서도 화창되었다. 이날이 조선 근대의 괴거리요. 유사일에 어떤 제왕이든 감히 잡아보지 못하였던 절대적 권리를 손에 잡고 이 팔도 300여 주를 호령하며 밖으로는 불란서, 미국, 천국들을 내리누르고 안으로는 자기의 백성의 복지를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친 흥선대원왕 이하응이 별세한 날이다. 조선 500년 역사에 있어서 조선을 사랑할 줄 알고 왕가와 서민, 정치가와 백성,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지위를 참으로 이해한 단 한 사람인 우리의 위인 이하응이 그 일생을 마친 날이다.
우위. 내일 모레면 섣달 금음이라는 대목이었다. 어떤 길 모퉁이에서 한 취객이 큰 길로 나왔다. 우위. 꽤 깊은 밤이었다. 큰 길이라야 당시의 장인의 길은 그다지 크지를 못하였다. 게다가 허투루 내버린 물이 모두 얼어서 미끄럽기가 짝이 없었다. 취하는군. 꽤 취한 모양이었다. 걸음걸이가 그야말로 이보전진 일보후퇴였다. 한 걸음 나가서는 팔짱을 찌르고 몸의 중심을 잡으며 한참씩 서서 있고 하였다. 근본은 양반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행색이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다. 헤어진 도포, 떨어진 갓, 어느 모로 뜯어보든지 한 표란개게 지나지 못하였다. 개가 한 마리 따라오면서 짖었다. 마치 물고 늘어지려는 듯이 그에게 달려들면서 짖었다. 그는 비틀거리던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초라한 옷, 작달한 몸, 어디로 보아도 시원치 못한 이 취객은 자기에게 달려드는 개를 굽어보았다. 취객을 짖던 개는 그 취객이 돌아서므로 따라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뒷다리를 버티고 이제라도 취객의 목을 향하여 올라 뛸 듯한 자세로 잠시 마주 보았다. 취객은 개를 돌아보았다. 돌아볼 동안 아직껏 비틀거리던 그의 몸이 멎었다. 그는 자기에게 달려드는 개를 호령을 할지 어를지 주저하는 모양이었다. 이 주저하는 양을 개는 알아보았다. 잠시 뒷다리를 버티고 겨누고 서 있던 개는 한 소리 지르며 취객의 몸을 향하여 올라뛰었다. 순간이었다. 취객은 몸을 비켰다. 자기가 몸을 비켰기 때문에 올라뛰다가 도로 떨어지는 개에게 그의 후령이 내렸다. 요 망할 강아지. 놀랍게 우렁찬 음성이었다. 그 초라하게 왜소한 취객에 어디서 그런 우렁찬 소리가 나는가 의심할 만큼 놀라운 소리였다. 돼지가 울렸다. 하늘까지 울리는 듯하였다. 그 우렁찬 소리에 놀란 것은 그를 물려고 달려들었던 개였다. 개는 이 우렁찬 소리에 위압되어 힐끗 그를 향하여 돌아는 섰지만 잠시 멍하니 그 취객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개는 취객을 쳐다보았다. 취객은 개를 굽어보았다. 잠시 개를 굽어보고 있던 취객은 오른편 발을 들었다가 땅을 쿵하니 내리찍었다. 저리 가! 한마디의 호령이 남아 이 취객에게 위압된 개는 즉시 복종하였다. 개는 잠시 더 취객을 쳐다보다가 슬며시 꼬리를 내려끼고 돌아서 버렸다. 그리고 여음과 같이 두어 마디 더 컹컹 짖어보면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망할 놈의 강아지, 남의 술을 다 깨우는군. 취객은 그 개 때문에 치기가 깨는 것을 애석히 여기는 듯이 길다랗게 21번 쉰 뒤에 다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곳에서 발을 떼었다. 우위, 백설이 망공곤하니. 아까 어느 기생집에서 기생이 부르던 노래를 코로 흥얼거리면서 얼음진 대지를 비틀비틀 어두움 가운데로 사라졌다. 낙척시대의 흥성군 이하응이었다. 후일에 조선 팔도 300주를 호령하던 대원군.
당시의 한 가난한 종친에 지나지 못하는 흥성군 이하응은 취한 걸음을 비틀비틀 옮겼다. 향하는 곳은 경운동 자기의 집이었다. 왕족의 한 사람으로 흥선도 자라서는 봉군이 되어 군이라는 명칭은 붙어서 흥선군이라는 명색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세력 없고 그 위에 당시의 건문인 김씨 일족이며 그 밖 권도가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리에 무례한들과 짝하여 술이나 먹고 투전이나 하러 다니는 그는 어디로 보든지 한 개의 표란각이지 왕족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단지 때때로 뜻없이 호령을 할 때나 혹은 무슨 마음에 맞지 않는 일 때문에 휙 돌아서고 말 때에 그의 무서운 위압력이 걸핏 보여서 범인이 아닌 그림자가 눈 밝은 사람에게는 보일 뿐이었다. 가난한 종친, 건세 없는 왕족. 이 주정뱅이 공자는 어두운 밤, 바람찬 거리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래가 금음이라 떡살이나 있나? 물론 없을 것이었다. 떡살은커녕 내일 아침 조반쌀이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었다. 아침에 부인에게 꼭 좀 마련하여 오란 당부를 단단히 받고 나온 흥성군은 나오다가 어떤 술친구를 만나서 술친구가 끄는 바람에 부인의 당부도 잊어버리고 어떤 기생집에서 진리를 술로써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부인의 당부는 잊었던 것이었다. 술 때문에 얼마만큼 마음이 호젓하게 된 그였지만 발이 집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흥거럽던 마음이 차차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음의 무거움은 눌리어서 발로 전염되어 발의 걸음도 차차 무거워졌다. 우위, 취하는군. 타성으로서 다시 한번 트림을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아까 개의 사건과 차차 가슴을 무겁게 하는 근심에 치기돋게 깨었다. 금옥탕창의 운악선은 바라지 않는 바다. 그러나 종친 공자로서 쌀 걱정, 설 지낼 걱정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게 어찌된 세상이냐. 태조의 거룩한 피를 물려받은 자기로서 어디 개뼈다귀인지 알 수도 없는 외척들에게 눌리어서 감히 머리를 들지도 못하니 이것이 무슨 세상이냐. 비틀거리던 걸음걸이도 이제는 바르게 되었다. 추위도 막을 겸 비틀거리는 걸음에 중심도 잡기 겸 깊이 팔짱을 찌르고 머리를 가슴에 묻고 길을 걷던 그는 활개를 펴고 머리까지 높이 들었다. 하무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 시조라 할까 노염의 부르지름이라 할까. 이때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소리는 해석할 자 없다. 명문 민씨의 가문에 태어난 부인은 짜증을 부린다든가 바가지를 긁는다든가 그런 여도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을 지낼 쌀이 떨어진 집안의 주부로서 화평한 얼굴은 할 수가 없었다. 술이 취하여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흥선을 부인은 미소로써 쳐다보았다. 어디서 잘 잡수셨구려. 마음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여덕이라는 커다란 보자기로 싸고 온순과 인종이란 미독으로서 장식한 귀여운 마음성이었다. 여기 대하여 흥선은 부끄러운 듯이 외면을 하여버렸다. 그 미안을 감추기 위하여. 취하는군. 하면서 추운 듯이 몸을 한번 떨었다. 부인이 물었다.
나가셨던 일은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결기 있는 흥선이었다. 부인에게 이런 채근을 받을 때에 이전과 같았으면 되고 안 되는 것을 여편 내가 참견할 것이 아니오. 하고 퉁겨버릴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오기 전부터 벌써 꽤 미안함을 느끼고 있던 흥선은 힐끗 곁눈으로 부인을 한번 본 뒤에 내일 되겠소. 날도 춥기도 하다. 하면서 한번 너털 웃음을 웃었다. 내일이라 말은 하였다. 그러나 흥선에게는 내일이 아니라 열흘을 연기할지라도 과세 준비를 할 플랜이 서지를 않았다. 김모, 민모, 홍모, 조모, 이모. 지금의 세가요. 지금의 금만가인 수없는 사람의 이름과 형지가 얼른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같지만 그 아무한테도 가서 지금 자기의 군경을 호소할 곳이 있음직도 않았으며 호소할지라도 그 호소에 얼마만큼이라도 동정하여 줄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부인에게 향하여 내일이면 되리라고 너털 웃음으로 넘겨버리기는 하였지만 그 내일일이 딱하기 가히 없었다. 모든 일이 딱하고 기막힌 흥선은 다시 부인의 얼굴은 보지 않고 어서 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이튿날 이 파리페이의 공자의 모양은 다시 거리에 나타났다. 상갓집 개와 같이 가는 곳마다 구박을 받는 이 공자는 그래도 행여 구박받지 않는 고마운 새가가 하나 있지 않나 하여 대목의 바람찬 거리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각 척신과 새가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틈에 끼어서 돈 없고 세력 없는 이 공자는 기침 한 번을 크게 할 수가 없고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쌀 한 대를 청하여 볼 집이 없었다. 그러나 섣달 대목을 당하여 몰려올 빚쟁이도 피할 겸 부인에게 맹서도 한 체면상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거세의 준비를 좀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날이다. 사람의 종자는 거리에 우글우글하되 나갈 곳은 없구나. 거리를 둘러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쁜 듯이 왕래를 하며 벽제 소리 요란하게 저편 앞에는 어떤 새가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 공자의 입가에는 쏜웃음의 자취가 스치고 지나갔다. 얼마를 거리를 헤매고 있던 이 공자의 작달한 몸집은 그날 낮 좀 지나서 건문 팽경장의 집 사랑에 나타났다. 대감, 그간 무양하시오? 인사를 하는 체면상 흥선의 얼굴에는 미소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창피하고도 괴로운 말 때문에 그의 미소 뒤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두세 문객을 앞에 앉히고 아랫목 안석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아있던 경장은 힐끗 눈을 굴려서 흥선을 바라보았다. 검은 자위보다도 흰 자위가 많은 눈치였다. 무엇하러 왔느냐는 표정이었다. 그 경장이 흰 눈자위를 향하여 다시 한번 미소하여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흥선이었다. 흥선은 또 한 번 미소하였다. 에이, 날도 지독히 춥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손을 비비며 윗목에 쫑그리고 앉았다. 지벌로 보아서 거기 있는 문객들은 당연히 흥선보다 아랫사람임에 들어오는 흥선에게 대하여 당연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비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러나 세가팽 판서의 문객인 그들의 눈에는 가난하고 세력 없는 이 공자는
사람으로 보이지조차 않았다. 한 번씩 힐끗 돌아본 뒤에는 모두 흥선에게 등을 지고 말았다. 팽도 물론 흥선을 대척하지 않았다. 두 번의 인사에 대하여 한 번의 대답도 안 하였다. 그리고 차디찬 일별을 다시 한번 흥선의 위에 던진 뒤에 둘러앉은 문객들과 아까의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았소. 아참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른다. 좌우간 팽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사뭇 우스운 듯이 하하 하고 웃었다. 둘러앉았던 무리들도 이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웃고들 있었다. 윗목에 쫑그리고 앉은 흥선은 이제 자기의 거취를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앉은 이상 이제 일어서서 나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앉았자니 누구 하나 자기를 대척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도대체 경솔히 앉았던 것부터가 실수다. 아니, 이 집에 들어온 것. 그보다 더 앞서서 누구의 힘을 힘입으려 했던 것 자체가 실수였다. 이러한 냉대를 받을 것은 당연히 예측이 될 것이거늘 구구이 남의 집을 찾을 생각을 내었던 것부터가 실수였다.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게 된 흥선은 자기의 거취를 찾지를 못하고 다시 아랫목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팽과 그의 문객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아까의 이야기를 그냥 계속하였다. 때때로 팽이 웃었다. 그러면 문객들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웃고 하였다. 그다지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가 분명하지만 팽이 웃기만 하면 문객들은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우스운 이야기인 듯이 방바닥을 두드리며 웃고 하였다. 윗목에 웅크리고 앉은 가난하고 세력 없는 공자 흥선의 가슴은 타는 듯하였다. 오래 겪어온 모멸이며 경험하고 또 경험한 수치며 너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모멸에 대하여는 거의 신경이 마비된 흥선이로되 오늘은 유난히도 가슴 쏘았다. 일어서려 몇 번을 몸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나 그저 일어서기도 너무 싱거웠다. 여기서 일어서려면 땅을 한번 차고 발을 한번 구른 뒤에 외가닥하니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러나 몸은 아무리 왕가의 피를 받은 흥선이로되 권도로서 도저히 팽의 뒤첨보를 따를 수 없는 그는 그것은 할 수가 없었다. 도로 나가려 해도 나갈 만한 빌미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아랫목에서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끝이 난 모양이었다. 팽이 앞에 놓였던 길다란 담뱃대를 끌어당겼다. 그러자 그의 앞에 있던 한 문객은 황급히 담배를 받아 바쳤다. 유황 성냥을 황급히 화로에 긋는 사람도 있었다. 한 대의 담배에 대하여 경쟁하듯이 제각기 팽의 심부름을 하였다. 팽은 담배를 붙여 물었다. 삼등초의 푸르른 연기가 한순간 그의 얼굴을 감추었다. 그 연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려 할 때에 팽은 비로소 흥선에게 향하여 첫말을 던졌다. 아참, 대가 언제 오셨소? 흥선이 온 것을 인제서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마음이 이리 끓고 저리 끓던 흥선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그의 습관으로 그의 얼굴에는 이때에 비굴한 미소가 떠올랐다. 방금 왔습니다. 날도 몹시 차게 되었습니다.
팽의 얼굴에 어리어 돌던 연기가 사라졌다. 두 번째의 연기가 다시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 가운데서 팽은 두 번째의 말을 던졌다. 이 즈음 어떠시오? 방에 불이나 떼고 살으시오? 아이고, 얼어서 면상이 모두 허옇게 부었군. 지극한 모멸의 말이었다. 흥선의 얼굴에는 칵 피가 피어올랐다. 숨까지 딱 막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노염을 눌렀다. 그리고 그 팽의 말에 달려 늘어졌다. 대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오? 이 즈음 곤란하여 참 죽을 지경이에다. 참 그럴걸. 내 좀 돌려드릴까? 네, 그러면 참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한 두어 돈이면 될까? 팽은 좌우를 둘러보았다. 자중 문객들에게서 두 돈을 수렴하려는 눈치였다. 문객들은 눈치가 빨랐다. 팽이 둘러보는 기수에 제각기 얼른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졌다. 한 문객이 팽이 앞에 돈 두 돈을 웃음과 함께 공손히 바쳤다. 팽은 그 돈을 받았다. 한 입, 두 입 세어보았다. 그런 뒤에 윗목에 있는 흥선에게 향하여 20입의 엽전을 뿌려 던졌다. 과세나 잘호. 아랫목에서는 집이 무너져 나갈 듯이 웃는 소리. 흥선은 눈과 코와 귀가 모두 아득하여졌다. 아랫목에서 여러 사람들이 크게 웃는 소리가 마치 심리 밖에서 나는 소리같이 작다랗게 들렸다. 흥선은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여 문을 열자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등을 향하여 웃음소리가 또 한 번 굉장히 울렸다. 퇴! 입을 벌리기조차 추운 겨울날이었다. 바람이 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극도의 분노와 불쾌 때문에 입에 침이 죽과 같이 걸게 된 흥선은 연하여 열어붙은 땅에 침을 뱉으며 어디인지 자기로도 목적이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쌀, 과세? 그런 문제는 인제는 생각도 안 왔다. 어디 개뼈다귀인지 알지도 못하는 팽경장에게 수모를 받고 거기 모여있는 하양 천인들에게 웃기운 것이 분하기가 짝이 없었다. 이놈들을. 아, 마음대로 하자면 뼈를 갈아먹어도 시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감히 자기로는 어찌하지 못할 일임을. 이런 때에 임하여 이 온갖 순환과 수모를 다 겪고 또 겪은 흥선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상감께는 가까운 혈기가 안 계시다. 상감 승하한 뒤에는 이팔도 300주의 어른이 되실 분은 당연히 종친 중에서 골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 장래에 만약 그런 날이 생긴다면 자기에게는 아들이 있다. 종친 중에 한 사람인 자기에게는 장래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을 훌륭한 아들이 있다. 그때 만약 팽, 김, 민, 이 세상에 두려울 자가 누구랴. 지금 자기를 이렇듯 수모한 팽도 그날에는 땅에 코를 끌면서 자기에게 절하리라. 추위도 감각하지 못하였다. 자기가 걷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분노와 망상 때문에 흥선은 머리를 가슴에 푹 묻고 땅만 내려다보며 연하여 퇴퇴 침을 뱉으며 걸었다. 이 망상에 빠져서 제 정신을 못 차리는 흥선의 귀에 그의 분노를 더욱 돋으려는 듯이 저편 길 모퉁이에서 벽제 소리가 요란히 나기 시작하였다.
물러거라, 비켜라. 이놈들, 모두 앉거라. 그 요란스럽고 혹이 있는 벽제 소리로 미루어 어떤 검문의 행차인 것이 짐작되었다. 아직껏 깊이 머리를 가슴에 묻고 있던 흥선은 그 머리를 번쩍 들었다. 분노에 불붙는 눈자이였다. 작은 몸집이나마, 초라한 행생이나마, 그 흥분된 눈을 치뜰 때에는 그 눈에는 장래 이 300여 주를 호령할 운현대감 이하응의 위엄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어떤 놈, 이 벽제 소리 요란히 지나가는 놈은 또 어떤 놈이냐. 마주서서 욕하고 꾸짖을 신부는 못되나마 하다못해 벽제 소리를 향하여서라도 노염의 눈을 던져보자는 것이었다. 행차는 가까워졌다. 대제야 김병학의 행차였다. 자, 추운데 이 아래로 쑥 내려오시지요. 대제야 김병학의 사랑. 권하는 사람은 주인 병학이요. 권을 받는 사람은 파리페이의 흥선이었다. 팽에게 받은 수모 때문에 머리가 거의 혼란하게 되었던 흥선은 또한 이 뜻하지 않은 병학의 호의에 경희의 눈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야, 이 방에 불도 떼라. 자, 대감, 담배나 붙이세요. 여보게, 대감께 얼른 담배 붙여 올리게. 사면을 지휘하여 흥선을 환대하려는 눈치가 분명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뜨거운 방에 불까지 더 떼라고 야단이었다. 흥선은 눈을 들어서 병학을 바라보았다. 상갓집 개와 같이 가는 곳마다 수모와 멸시만 받는 이 공자는 병학의 환대와 호의가 고맙기보다 오히려 무시무시하였다. 눈을 부릅뜨면 해라도 그 빛을 흐리게 할 만한 병학으로서 아무 돌아볼 것이 없는 자기에게 이런 호의를 쓴다는 것이 흥선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적이었다. 흥선은 잠시 병학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주인의 명령에 의지하여 공손히 바치는 담배를 흥선은 받아서 피웠다. 가난에 가난을 거듭한 몇 해, 수수밭 기퉁이에 심었던 쌍담배에나 익은 흥선의 입에는 좀 과히 독한 성천초였다. 재채기가 나려하였다. 대감, 이쯤 어떠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 살림이 공궁한 것은 너희들이 뻔히 아는 바가 아니냐. 내 쓴 갓을 보아라. 내 입은 옷을 보아라. 휘늘어진 비단 옷에 쌓인 병학을 흥선은 대답 없이 그냥 바라만 보았다. 그러나 대답 없는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였다. 걱정 마오. 당신네 덕분에 잘 사오. 딸 잘 둔 당신네 집안보다는 조상 잘 둔 우리 집안은 좀 못하기는 하지만 굶지는 않소. 흥선의 입이 비로소 열렸다. 조상이 막녀딸이라 대감은 이런 쌍문자 아시오? 비틀어진 미소 아래서 새어나온 물음이었다. 병학은 눈을 둥그렇게 하였다. 시정의 무례한 가운데 섞여서 시민들의 쌍말과 속담과 재담과 해악에 능한 이 타락한 공자의 기상천외의 질문은 명문 김병학에게는 알지 못할 말이었다. 잠시 눈을 크게 하고 흥선의 얼굴을 바라본 뒤에 씩 웃고 말았다. 흥선의 입가에 돌던 비틀어진 미소는 드디어 홍소로 변하였다. 하하, 조성의 막녀딸이라, 하하. 폭발된 노염의 홍소였다. 처치할 곳 없는 분노를 홍소로서 처치하려는 것이었다. 하하하, 하하. 대감 모르시는구려. 우리 같은 쌍놈이나 알지. 대감이 어떻게 그런 문자를 아시겠소?
채기가 내려가는 것 같이 흥선의 가슴은 얼마만큼 시원하였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웃고 있는 객과 눈을 둥그렇게 하고 있는 주인. 이 방에는 잠시 이상한 기분이 떠돌고 있었다. 네,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부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